비교가 딱 되시죠?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맞아. 그죠? 힘 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걸음도 이제 터덕터덕 이렇게 걸어. 그런데 코어 중립, 이게 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코어 근육을 여기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전체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엉덩이부터 시작하고 골반을 딱 잡아서 세우면 얘가 쫙 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 발바닥 중앙이 아니라고 약간 뒤꿈치 쪽. 발가락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발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발가락이 있고 이렇게 근육이 있잖아. 어? 네. 발바닥 이렇게 보면 네. 여기요. 그러면 요점하고 꼭 사람 같네. 그 다음에 뒤꿈치가 이렇게 있잖아. 네. 네? 그러면 요점하고 그 중앙이면 여기쯤 되겠죠. 그런데 실은 용천은 어디냐? 여기거든. 그러니까 용천은 약간 앞쪽이야. 여기와 여기에서 요쯤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건 이 점과 이 점에서 중앙이면 이 점쯤 되죠.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 거기서부터 중심축이 돼서 꼬리뼈하고 그 라인하고 골반하고 딱 일직선이 되게 맞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척추가 그 선상에 그대로 쌓아져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거 싫어? 아니요, 괜찮아. 그러면 요 허리 라인은 중립선 안에 있고 등뼈는 뒤로 더 가야 되고 목뼈가 중립선 안으로 오고 그러면서 요 백회가 중립선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S 자기 라인이 찾아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벗어나 있잖아. 그렇죠?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상태는 지구 중력에 딱 직각으로 있기 때문에 힘이 덜 드는 몸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힘이 드는 거야. 허리도 부담되고 목도 아프고 여기 무게가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이 두 개. 네. 걔가 목을 찍어 누르니까 다 무너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소에 우리가 서서 걷고 생활을 하니 몸이 얼마나 천근만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 척추를 고추 세우세요. 바른 자세 만드세요. 그거는 전부가 다 발바닥부터 지면에 닿는 발바닥부터 그다음에 앉았을 때 지면에 닿는 엉덩이부터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앉았을 때도 그런 자세는 이제 안 해야 되고 요 그림이에요. 저도 이거 다른 분 유튜브에서 뽑아 갖고 온 거야. 그분 거 갖고 공부 많이 했어요. 그 앉았을 때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된 자세면 앉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꼬리 깔고 앉지 마세요라고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릎이 뜨죠. 앉았을 때. 근데 무릎이 이제 고관절도 풀리고 무릎도 풀리고 하면 무릎이 쫙 가라앉으면서 꼬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꼬리뼈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가 됐을 때 서서도 골반이 요 위치에 있게 되는 거고 앉았을 때도 골반이 요게 될 수 있게끔 얘가 계속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허벅지, 엉덩이들이 텐션을 갖고 딱 잡아줘야 앉을 때도 이렇게 골반이 뒤로 뒤집어지지 않고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위에 블럭이 쌓아진 게 척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서서도 지금 우리가 중심 잡기가 아직 조금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하잖아요. 아직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요렇게 되도록 몸을 굳은 데 풀어주고 찌우쳐진 데 바로 잡아주고 그 과정을 해서 감각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앉으면 또 무너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서 단전호흡 하는 게 제일 쉽고 앉아서 하는 거 어렵고 누워서 하는 거 더 어렵다고 하는 게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바닥에 내가 발바닥 두 개를 쓰려고 그러면 긴장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딘가 기댈 때가 있어. 그럼 기대는데 안주하면서 나를 풀어버리잖아요. 누우면 더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댈 때 기대더라도 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 지면이 요거밖에 내가 안 갖고 있을 때나 이만큼을 갖고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그런 얘기하고도 또 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 그림이야.
보면 언뜻 보면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르게 쓴 것 같잖아, 그죠? 언뜻 보면 바르게 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냐? 요 가까이서 보시면 얘는 근육이 이렇게 팽창하게 있지 않아. 얘는 근육이 팽창이 돼 있어. 그래서 딱 힘이 실린 근육과 힘이 빠진 근육인 거예요. 골반 돌아간 거는 잘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잖아. 근데 근육을 딱 텐션을 줘서 짠짠하게 딱 당겨주고 압이 꽉 찬 상태에서 골반을 딱 잡아준 상태. 그러니까 여기가 편안하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뭐다? 이걸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없다. 그래서 동작 근사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딱 이렇게 하고 서 있는 사람 보면 멋있게 보이지. 근데 그거는 인체 구조학상 몸은 불편한 자세다. 왜 영국 문지기 하는 애들 보면 딱 서 있잖아요. 군인 애들. 그건 굉장히 경직된 자세. 그래서 이제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내가 그거를 조절을 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똑바른 자세인데 이렇게 했을 때 딱 똑바로 있는데 살짝씩 이렇게 틀어져 있어. 여기가 틀어지면 위아래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틀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몸이 그런 식으로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진 거야 이제. 그래서 오히려 똑바로 해놓으면 불편해. 그게 이제 이거 수련하시다가 잡아가는 과정에 통증이 오는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내가 찌그러져 있을 땐 이게 편해. 이게 편해. 근데 이걸 똑바로 잡는 과정에서 오는 통증이 오는데 그 통증을 잘 슬기롭게 넘기셔야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이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를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대부분 안 찌그러진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찌그러져요. 자, 요렇게 가요. 제가 뺑덩어미 걷는 거 안 된다 그랬지. 뺑덩어미 이렇게 걷잖아요. 그 골반에 힘이 없는 거예요. 고관절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를. 그 섹시한 걸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휙 돌아가잖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틀어져 있는 거예요. 축이. 수평축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짜. 이게 똑바로 가서 똑바로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데 셀로 걸어지잖아. 그거는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틀어져서 얘만 틀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맞춰서 척추가 다 틀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인지를 해야 돼. 아, 내가 그렇게 틀어졌구나 라는 자각이 되고 나야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각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자, 요게 보세요. 요게 이제 바른 정렬 상태인데 대부분 우리는 요렇게거나 요렇게나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바른 정렬로 하려고 과하게 또 이런 식으로 몸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던 몸을 펴려고 과하게 이렇게 신전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잘못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부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허리가 부담되는 자세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된 사람은 왜 시소가 중앙으로 오기 위해서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다시 중앙으로 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 약간은 이렇게 오버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있어. 그래서 우리 준비 운동할 때 그러면 일부러 쭉 하는 것들이 한쪽으로 수그러져 있으니까 반대쪽을 자꾸 늘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내가 행복할 때는 중심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시원하거든. 안 하다가 하면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그럼 행복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척추 라인이 그래요. 여기가 밑에서부터거든. 골반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45도 정도, 이렇게 40도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앞이다. 이게 앞쪽이고 여기가 이제 뒤쪽이에요. 허리가 이렇게 잘 넣고
뾰족하게 되고 등은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되고 목은 다시 C커브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데가 어디야? 요 2번, 4번 여기가 잘 나가잖아. 그게 왜냐면 과하게 하거나 그러면 지금 여기가 디스크잖아요. 이게 배 쪽이라 그랬잖아. 이게 등 쪽이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디스크가 자꾸 들려갖고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구부정하면 어떻게 돼? 거기가 자꾸 탈나죠. 그게 아니고 걔는 그 S라인을 유지해놓고 구부정을 여기서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굽었다 폈다 이걸 자꾸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탈나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몸을 쓸 때 자꾸 내가 허리를 너무 과하게 썼었구나. 근데 표현에도 허리 숙이기, 허리 젖히기 우리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썼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세팅된 채로 그대로 두고 이게 돼요. 하체가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그런 식으로 연습이 안 되면 오히려 몸에 좋다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거리가 더 고장날 수 있다. 그 인식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꼬리가 봐봐. 꼬리뼈 얘기하잖아. 그쵸? 이 척추 요렇게 타고 내려서 끄트머리에 요게 딱 매달려서 모종삽같이 요렇게 생긴 게. 근데 얘가 여기 정상인데 이걸 과하게 이렇게 젖혀버리는 거지. 이제 상체를 세운다고. 앉았을 때 특히나. 그럼 이렇게 세워버리면 얘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좁아지잖아. 지 원래 각도대로 이렇게 휘어들어가게끔 돼 있는 건데 여기는 늘어나고 이쪽은 확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아니면 또 꼬리를 이렇게 너무 과하게 우리 예전 표현에 꼬리를 말듯 앉으세요 뭐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꼬리를 말아버린 거야. 말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원래 생긴 게 모종삽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건 또 다른 문제가 또 되는 거죠. 그럼 척추가 그 위에서부터 올라갈 때 불편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묘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디테일한 차이가 누적이 돼서 몸에 안 좋은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꼬리서부터 시작해서 그 점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아요? 골반 휘어졌고 틀어졌고 주저앉았고 꼬리 깔고 그럼 등이 붓고 그럼 목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섯 증후군은 여기에 혹을 다는 거예요. 버섯 균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이 대추 있는데 이렇게 부어올라. 그게 왠 줄 아세요? 우리 인체는 너무너무 신기하대. 뭐냐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 중심이 앞으로 쏟아지잖아. 중심 잡으려고 여기다 혹을 다는 거야. 진짜요? 너무 무섭죠? 몸뚱이는 자려고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쏟아지거든. 쏟아지면 내가 넘어지겠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혹을 하나 달아서라도 무게 중심을 잡으려고 일어나는 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또 이 상태에서 목 이렇게 일자목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거를 심하면 이제 이걸 단다 그랬잖아. 이걸 달아서라도 중심을 잡으려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지. 세워지면서 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C커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턱을 당기세요. 이렇게 뼈있는데 턱을 당기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당겨버리지. 저번에 그러셨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목을 눌러. 목을 누르면 우리가 코로 숨이 들어와서 이 여기로 통과하잖아요. 식도하고 기도로 통과하잖아. 기도를 오히려 막아버리는 거야. 턱은 두턱되고, 무턱되고. 그래서 이 구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을 세우세요. 그럴 때 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턱을 당기세요. 그럴 때 턱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몸 전체가 다시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체에 이렇게 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날 때부터 이렇게 똑바로 된 발이 있지만 이렇게 엎침이 된 발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진 젖힘이 된 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내 몸 상태가 지금 발목은 어떤 상태인지, 고관절은 어떤 상태인지, 어깨는 어떠고 목은 어떤 상태인지 그걸 먼저 스캔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조율하면서 몸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인식을 하고 하시면 훨씬 더 부상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똑바로 해야 된대.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걸 피려고 허리를 펴야 된대. 가슴을 펴야 된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턱을 당겨야 된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제가 자꾸 드리는 건데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랑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었으면 했는데 그것도 자기 복이요. 자기 복이요. 자, 숨을 쉴 때 여기가 횡격막이에요. 요 갈비뼈 아래쪽으로 이렇게 횡격막이 있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숨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폐잖아. 갈비뼈 안에 폐가 있다는 거예요. 걔가 폐가 부풀면서 처음엔 여기가 부풀다가 나중에 풍성해지면 이렇게 부푼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횡격막을 이거 하겠지. 그래서 이 찐게 잘하더라. 그게 좋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몸통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배꼽이야. 그러면 요 갈비뼈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횡격막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골반 저근이라는 게 있어요. 골반 밑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들 나이 먹고 남자분들도 느끼는 분이 있더라고. 밑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밑 빠진 데도 빠진 사람도 있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밑 빠지는 느낌이 왔는데 어땠냐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연등행렬 끝나고 완전 지친 거야. 근데 정말 밑에서 누군가가 땅속에서 내 자궁을 확 잡아 당기듯이 그래갖고 털썩 그냥 주저앉았어요. 다리 힘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 하혈하기도 하고 정말 밑이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다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 느낌만 받았었거든. 그게 골반 저근력이야. 이 밑에 있고 여기가 횡격막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 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폐가 잘 부풀어주면 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럼 얘가 내려갈 때 얘도 같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척추가 바로 세워져서 갈비뼈가 찌그러져 있는 저도 갈비뼈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거든. 그럼 이 갈비뼈가 제대로 이렇게 척추가 서야지 먼저. 텐트 기둥처럼 척추가 서면 갈비가 찌그러졌던 게 이렇게 펴지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폐하고 심장하고가 지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눌려 있다가 갈비뼈 먼저 이렇게 키워주고 그렇게 되면 이 밑에도 찌그러져 있던 게 장부들이 자기 위치를 찾아가. 여유를 생겨.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 놓고 숨은 이제 공간 확보가 되고 나면 숨은 편안하게 풍성하게. 그러면 지가 알아서 그냥 눌려있던 애가 풀려났으니까 얘가 얼마나 자유로워졌어요. 그럼 그만큼 지가 다 쓴다니까. 그래서 얘가 풍신돼주고. 그럼 이게 이제 잘 되면 여기 있는 소장이니 대장이니 막 그런 애들이 걔네들도 쭉쭉 마사지를 해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장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너무 굳어 있으면 가서 마사지 받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배가 딱딱하게 들어가지도 않는 일도 안 들어간다. 그런 분들은 공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자꾸 배 마사지를 해주는 게 그거예요. 마사지 처음 가면 배 마사지부터 해줘. 그게 가스가 차서 그런 게 아닌가? 가스가 차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근거 있죠. 그 복직근이나 그 배 주변의 근육이 굳어서일 수도 있고. 저는 아파. 그래서 처음에 호흡으로 푸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호흡으로 안 풀 때 물리적으로 겉에서부터 풀어야 된다. 왜냐면 여기가 몇 겹이야. 복직근, 복행근 뭐 이라고 여기 배만 또 몇 겹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에서부터 굳어있는 애들은 겉에서부터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마사지해서 풀어주고 풀리고 나면 속으로는 그 속근은 숨을 갖고 풀어주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몸 풀고 숨 쉬고 몸 풀고 숨 쉬고 계속 그거잖아. 이게 횡격막이야. 사모님, 그 아랫배가 딱딱한 사람 그 온찜질이라고 이렇게 대고 있는 건 효과가 있어요? 좋죠. 좋아요. 온찜질은 누구한테나 다 좋아요. 아랫배는 따뜻한 게 좋다 그러잖아. 네. 그래서 온찜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 같은 거 처음에는 딱딱한 거 힘들면 말랑한 공 같은 거 있어. 그럼 그거 갖다 놓고 그냥 거기 배꼽 주에다 이렇게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흔들흔들 해요. 기운 쫙 빼고 누워갖고 그럼 얘가 이제 풀려. 배꼽 주변이 잘 풀려 있어야 된다. 배꼽이 잘 풀려 있어야 돼. 거기가 생명줄이 시초잖아. 아기 때 엄마한테 그 tet줄로 인해서 거기가 잘 풀려 있어요.
이게 횡격막이고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찍은 거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둥그렇게 제 모양을 잘 갖추고 있으면 횡격막도 평평하게 펴 있으면서 이게 꿀렁꿀렁이 잘 되는데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어. 펴지고 싶어도 한쪽은 안 펴지는 거죠. 그럼 그쪽 장은 뭔가 불편하겠지. 그쪽으로 있는 장들이. 이게 이제 골반저근이야. 골반 저 아래,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찍은 거야. 밑에. 이게 이제 늘어지고 힘이 없으면 빠지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하혈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이 협업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단전호흡이야. 단전호흡 처음부터 한다? 힘들어요. 이게 다 풀려야 돼. 일단 횡격막이 풀려서 복식호흡이 잘 돼야 돼. 복식호흡이 잘 되고 나서 그 호흡이 점점 더 깊어지면 골반저근까지 그 움직임이 쫙쫙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단전호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범님은 대놓고 그래. 우리는 복식호흡만 얘기해요. 단전호흡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있느냐면 이게 좀 풀리고 나면 일부러 막 밀어내기도 하거든. 그거 갖고 탈이 하도 많이 나서 그냥 어떤 사모님은 대놓고 그냥 복식호흡만 하시라고 한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대놓고 단전호흡 시키려고 하다 탈 난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만큼 횡격막을 잘 써서 호흡하는 게 복식호흡이다라고 하시면 돼. 근데 실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인체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린 다 흉식호흡이에요. 폐가 숨 쉬는 거잖아. 그쵸? 폐가 여기서 이렇게 숨을 쉬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흉식호흡, 복식호흡, 단전호흡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그 호흡의 깊이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예요. 원래는 흉식호흡이 맞아. 폐가 숨 쉬니까. 그런데 이 폐가 이렇게 된 폐를 여기까지밖에 못 쓴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숨이 여기 폐포를 다 못 채우는 거예요. 폐포가 이렇게 꽈리같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이 꽈리가 퐁퐁퐁퐁 하면서 터지듯이 뽀뽀뽀뽀뽀 그렇게 폐를 다 써야 되는데 위에밖에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를 흔히 이제 흉식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식호흡은 얘를 다 써주는 거야. 밑에까지. 폐포를 다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가 어떻게 여기가 횡격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다 써주면 어떻게 돼? 폐가 확장되면서 횡격막을 자극 주는 거죠. 횡격막이 자극받으면서 배가 부풀고 그치 장을 이렇게 밀어냈다가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복식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까지 같이 움직이니까 울렁울렁 장 마사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통 복식호흡까지 다 얘기해요. 근데 단전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전호흡하는 건 곡선도를 비롯해서 단전호흡하는 기관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조차도 지금 너무 여기다가만 치중을 해서 오히려 장 마사지가 부드럽게 되면서 저절로 깊어지는 호흡으로 유도가 되지 않고 너무 강호흡으로 해서 오히려 횡격막을 굳게 만드는 그런 호흡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단계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함부로 아무나. 그래서 단전호흡 했다고 하는 분들 저한테 이제 같이 수련하러 오시면 막 배를 이러면서 단전호흡 하는 걸로 당신은 알고 계셔. 근데 그렇게 한 3번 하고는 그렇지. 숨이 잔. 70 넘으신 어르신이니까 더하지. 젊은 사람은 그냥 척이라도 할 수 있는데 70 먹은 할머니인데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는데 1년 걸렸어요. 그 힘 빼는데. 그러니까 어쩐지 선생님 내가 단전호흡하면 어지러웠는데 왠지 편하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단전호흡은 단전호흡이라고 할 수 없어요. 횡격막이 충분히 부풀고 꺼지면서 장을 마사지 해주면서 여기 골반 저근까지 영향을 줄 때 그게 단전호흡. 그러니까 이게 다 어느 하루인데 긴장되면 안 된다는 거죠. 풀려서. 그러면 얘는 풍성해지죠. 얘는 좌우로도 풍성해지고 앞뒤로도 풍성해져. 그럼 어떻게 돼? 몸통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몸통이 커지는 거야. 여자들 날씬한 거 좋아해서 젊은 아가 저도 그랬지만 여기가 납작해요. 이게 납작하면 여기도 납작해. 그리고 날씬한 줄 알아. 근데 여기 납작한 것까진 좋아. 근데 이게 납작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슴도 없고 여기가 눌린 것처럼 새 가슴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갈비통이 이렇게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숨통이 커져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숨통이 커지고 그 갈비뼈 이 숨통만큼 배꼽에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애기들 몸통이잖아 딱. 그리고 나서 그
그 밑에 골반이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걔가 이게 잘 되는 게 단전호흡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길이 있며,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기분하고 뭐 깊어야 되니까 밀어내고 힘으로 막 이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상기 와요. 자, 요게 이제 골반이 이렇게 있죠? 골반 밑에 골반 저근이라고 받쳐주는 그게 있고, 요게 그 문제의 장요근이야. 요게. 자, 이게 허리 아플 때 한의원에 가면 처음에 이런 데다가 침 놔주잖아요. 근데 고질 허리병은 장요근에다 침 한번 맞읍시다 그래요. 그럼 장요근에 어떻게 놓는데요? 제가 고질로 허리가 아팠거든요. 그랬더니 대침을 놓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서 안 맞았거든요. 그게 여기야. 이거 시작하는 데가 여기에요. 사타구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몸 안으로 이렇게 뚫고 연결이 돼서 고관절 여기 있죠? 이쪽 골반 뼈 쪽으로 틀어서 여기에 붙는 거예요. 몸통을 통과해서 이쪽에 척추에 가서 붙는 거예요. 얘가 늘어져 있거나 얘가 타이트하게 당겨져 있으면 이제 허리가 아픈 거야. 연결된 데가 거기니까. 그래서 이거가 잘 풀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요가. 근데 지금 보세요. 골반이 삐뚤어져 있어.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 골반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쪽은 늘어나 있고 이쪽은 타이트하게 당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빠지는 거야. 제가 수련을 할 때마다 좀 과하게 하면 여지없이 빠져버려. 그래서 그거 껴맞추면서 간신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얘가 잡아주는 그 텐션이 찌그러져 있는 거야. 그러면 척추를 잡고 있는데 찌그러져 있겠지. 그럼 어느 쪽은 당겨지고 어느 쪽은 늘어져 있고. 그래서 불균형이 오는 거야. 그게 측만이야. 그래서 골반을 잘 잡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골반을 잘 잡아놓으면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척추가 이쁘게 일렬로 쭉 쓰죠. 그러면 그 척추하고 연결된 신경이 요즘 이 디지털 시대에 이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참 쏘는 거 해야 되는데. 참나. 자, 이렇게 척추가 이제 반드시 돼 있잖아. 그럼 그 척추에서 신경다발로 이렇게 연결돼갖고 이 척추 라인에서 이 척추가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돼. 전봇대. 그 전선이 쫙 연결된 전봇대라 얘들이 다 장부하고 연결돼 이렇게. 이게 지금 머리고요. 여기 이제 척추예요. 그럼 이 척추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 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한의원에 가면 등쳐 보면서 여기 치면서 아프세요? 여기 치면서 아프세요? 그래서 뭐 여기 쳤을 때 아프면 어디고 여기 쳤을 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주로 허리가 아프잖아 우리가. 그 신장 쪽이거든. 이 허리 쪽 아픈 데가. 그리고 거기서 약간 위쪽이면 위쪽이거든. 그렇게. 그래서 두드려보고도 문진할 때 두드려보고도 대충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풀 때 배수혈부터 풀라고 하는 거야. 뒤에가 배수혈이거든. 그게 신장 방광경이에요. 방광경부터 푸는 거야. 그게 거기가 다 쭈그러져 있으니까. 왜냐? 우리가 나이 들고 겁먹고 기운 빠지고 그 몸이 이렇게 돼 있잖아. 움츠려져 여기서는 저 땡기고 뒤에도 이렇게 돼서 굳어버렸거든. 앞만 굳은 게 아니고 뒤도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자꾸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야. 여기도 풀어줘. 그래서 앞에 뒤에 배수혈도 풀어줘야 되지만 앞에 여기 여기를 복직근 하여튼 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등 쪽하고 앞쪽하고를 골고루 잘. 나는 병원을 가면 등이 이렇게 굳었다고 그러대. 굳게 뭐 일하는 것도 없는데. 기존에 굳어 있는 게 아직 안 풀렸다고. 이게 만져보면 아주 왜 이렇게 그쵸? 굳었네. 다 굳어 있어. 다 굳어있어. 굳어요. 모기 그럼. 많이 굳어 있지. 그래? 그래서 저기 목욕탕 가보면 아줌마들 다 등에 퍼르퍼르 부항 뜬 자국 있잖아요. 맞아. 그렇더라고. 수영 오면은 막. 한의원 가서 고치는 것도 보면 그렇게 자세를 이렇게 받침 같은 거에 그렇게 누워서 그 부항이 그런 거 떨게 풀어주는 해요. 거예요. 부항이에요. 갖고 다녀. 어혈을 풀어주는. 그래.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서 침을 놓을 때 동맥만 놓는 분이 있어. 저도 이제 좀 배우러 다니는데 그분은 배수혈이라고 그 척추 양옆으로가 그게 방광경이거든요. 방광 1선이 있고 2선이 있어요. 그럼 1선은 신병, 2선은 구병 그러거든. 어쨌든 등에다 침을 먼저 놔.
그다음에 뒤집어서 앞에다 침을 놔요. 근데 침을 그런 침술법도 있어. 놓기 전에 막 침을 줘서 그건 피 뽑는 거. 어디다 둬서? 사야라는 거. 손에다? 아 등에다. 그래서 부항을 뜬다 그러면 막 아. 피가 나오는 거야. 그건 사야라는 거. 안 맞아봤구만. 안 해봤어요. 아유, 나는. 한참이네. 지금 너무 무서워. 건강하게 사셨네. 어르신들 예전에는 다 그렇게 그래. 해놓고. 아. 지금 한의원 가면 팍 좋지. 뭐야 인터넷 보면요 네. 아림 비슷한 게 동그란 게 이렇게 있어. 맞아. 그거 가지고 음. 누워가지고 여기 딱 닿거든. 예.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어. 처음에는 무지하게 아파요. 아무나 하면 안 되고 한의원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의원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잘못 야매를 얻어갔다. 야매가 날 수도 있어. 전기를 해서 그렇게 해요? 아니 전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뭐야 그 아림 같이 이렇게 두 개 그런 게 있어. 그 크기별로 있는데 요즘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도구가 하도 잘 나와서. 여기서부터 네. 누워가지고 여기서 딱 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내가 네. 본인이 검처럼 이렇게 놓고 아, 셀프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처음에 하면 무지하게 아파요 여기가.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왜 몸을 반드시 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지 교정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 교정이 먼저다. 교정을 잘하기 위해서 이완하는 거다. 근데 이완이 단주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먼저 이완을 해서 교정을 하면서 다시 다져가는 거야. 그 과정이 있으면서 이제 몸이 반듯하게 자꾸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 허리에 좋대더라, 뭐 어디에 좋대더라 그래서 하잖아.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동작에도 이게 있죠. 정리 운동에. 이게 우리가 단계별로 있어. 1단계가 요거고 2단계가 이렇게 휘어지는 게 있고 3단계가 브릿지라서 완전히 들어 올려지는 게 있죠. 근데 얘는 1단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정도 각도가 맞다. 왜냐면 목이 다 있잖아. 그래서 1단계는 목이 다 있으면 너무 길다. 목이 다 있으면 한 요 정도 들어 올려주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2단계는 머리도 뛰어.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너무 올라가네. 머리로 머리로 목도. 맞춰요. 근데 지금 얘는 머리를 뒤통수를 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려면 여기가 머리가 와서 여기가 머리가 와서 우리 뒤통수 대면서 이렇게 몸 트는 거 있잖아. 손 배에다 대고. 그 각도는 요 각도가 맞다. 왜냐하면 여기 목에서부터 같이 연결돼서 척추가 이렇게 휘어지니까. 그런데 머리를 바닥에 댔을 때는 요 각도가 맞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손을 댔잖아. 손을 이렇게 뻗어서 손으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있잖아. 이거. 네. 뒤집어서. 그쵸? 이제 이게 해서 목에도 힘이 생기고 이 어깨 축지로 넘어가는 이 하체 힘이 여기로도 전달이 되면 이제 팔리 힘으로도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계별로 연습이 안 되고 허리가 좋다더라 그래서 막 무작위로 하면은 오히려 허리 나갈 수도 있다. 이거 해보면 왜 내전근 쓰는 거 느끼시잖아. 그죠? 네. 그 내전근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엎드려서 하죠. 뱅크 제세를 하려나? 우리 왜 손으로도 네. 하고 팔꿈치로도 하고 엉덩이가 쳐줘도 안 되고 이렇게 들려도 안 되고 이거 허리 확 젖힌 거 보이시죠? 이러면 이제 허리가 무리가 나. 이게 엉덩이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굽어버리잖아. 그래서 엉덩이부터 여기까지 쫙 가지런하게 엉덩이 텐션 느껴지죠? 허벅지 그걸 잡아서 상체에서 허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면 어깨가 푹 꺼져 버려. 그리고 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힘이 실려야 된다 그러죠. 엉덩이가 단련이 되고 그 힘이 척추를 타고 여기 와서 실려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할 때 여기 발을 드네. 우리는 팔꿈치 개구리 자세 할 때는 발바닥을 딱 엎드릴 때니까. 아니 개구리 자세가 아니고 이거는 왜 엎드려. 이거 할 때 마지막에 이거 할 때 이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발 들어야 돼. 이것도 아니고 그래.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딱 각도가. 그래서 엎드렸을 때 제가 얘기했죠. 엉덩이가 있잖아.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엉덩이 힘이 차면 상체로 올라와서 여기 어깨 축지 있죠. 여기 날개 이렇게 견갑골 있고 목 있고 요 부분 있잖아. 이렇게 뒤에 여기 삼각형으로 있는데 이 엉덩이 기운이 요로 차올라야 돼. 그래서 푹 꺼지는 게 아니고 여기 꼿꼿하게 솟았죠.
엉덩이에서 찬 기운이 요로 와서 차야 돼. 그래야 걔가 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자세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지. 여기 기운이 차야 목이 쫙 자기 위치로 쭉 뻗어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모이고 여기서 한번 또 모여줘. 그래서 사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 하셔야 해도 효과가 좋고 몸도 탈 안 나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쭈그려 앉을 때 똑같아요. 왜 무릎 굽히기 할 때 하나 둘 요거 할 때 대부분 어떻게 둘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앉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 발 모으고 하는 게 힘들면 좀 벌리고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줄 수 있게 해야 척추라 엉덩이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되지 설명만 들어갖고는 안 돼. 설명만 들으면 또 까먹어. 얼른 오셔요. 어? 김이사님 오셨어. 봐봐 여기가 그죠? 엉덩이 힘을 써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걸과 이렇게 모여지면 오히려 골반이 뒤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제 위치 잡아서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마세 할 때 그냥 의자 끝에 걸터 앉듯이 이렇게 내려와줘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척추가 확 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하면서 내가 몸에서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를 자꾸 해보면서 그 강도를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엎드려 뻗쳐 할 때, 그리고 팔굽혀펴기 할 때, 이 라인을 살려서 하는 거, 이렇게 벌려서 하는 건 손목에도 안 좋고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동작들이 많아요. 잘못하고 있는 동작들이 많아. 그래서 헬스장 가서도 지도 강사가 있으면서 받으면서 하는 거하고 자기가 멋대로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 위험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 어깨에 힘이 닿는 만큼 팔 각도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리운동 할 때마다 제가 설명하면서 같이 하니까 일단은 그냥 사진 한번 보시라고 뽑아온 거예요. 뒤로 할 때도 이걸 이렇게 벌려서 하기보다는 이걸 좁혀서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지. 그래서 저희 동작에 왜 이런 동작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깍지 끼고 섰을 때 일부러 이걸 벌리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찝히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되는 만큼 등이 풀린 만큼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이거를 좀 더 피려고 이렇게 피면 일부러 다 벌어져. 일부러 피려고 이렇게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약간 벌어져서 시원한 감은 있는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과하게 할 경우에는 시원한 그 내만족인 거지 몸의 기운의 흐름상은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꽉 당겨져 있게 너무 당긴 상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약간 당기는 듯 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확 젖혀버리면 이런 데가 찝힌다는 거야. 불필요하게. 그럼 기운의 흐름은 좋지 않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맙습니다. 누워서 뭐 이런 동작을 할 때도 여기가 이게 인대 틀어진다고 이렇게 돼요. 헬스하다가 운동한다고 하다가 인대 이렇게 터지는 경우 많죠. 무리해서 그러는 거야. 가뜩이나 이런 걸 들었잖아. 맨손으로만 해도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은 내가 과부하 걸리면 이게 턱 틀어지거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차라리 인대가 틀어지는 게 나아. 심한 경우에는 뼈를 부러뜨리면서 인대를 끌고. 그래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 특히나 겨울 같은데 몸이 굳어 있을 때 이걸 막 시원하게 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어르신들은 꼭 좀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골 상태가 어떤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것까지 조심하라고. 안 하지. 저 정도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이거 펼칠 때도 막 시원하려고 이러지 말란 얘기야. 그냥 내가 편안한 만큼 갔다가 편안한 만큼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 전에는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터지는 거야. 터지는 거야. 그러다가 손상이야.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같은 자세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동작을 완전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남들은 섰을 때 남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나는 요거밖에 안 돼. 그럼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근데 거기서 만족하고 또 머물면 안 돼. 거기서 조금 더 가보고 어느 날 조금 더 가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지는 거지. 처음에 팔 이거 하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맞아. 안 가. 저는 하나 하고 쉬고 하나 하고 쉬고 이러면서 갔어. 여기가 너무 아파서. 처음에 하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수업할 때 절대 한꺼번에 하지 마. 그냥 한 2번 정도 해주고 잠깐 좀 쉬었다가 또 2번 정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접근하셔야지. 안 그러면 할 때는 신나게 따라하고 나중에 이제 알아두어요. 나중에 나. 그래서 처음 오실 때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굳은 몸을 풀고 교정을 하고 바르게 잡고 그게 다 뭐다? 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 복식고 단단. 복식 단전호흡 하려고. 단전호흡을 왜 하느냐? 복식호흡은 이 전후 좌우 상하로 풍성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함이 깊어지면 단전호흡이 되는 거야.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 어서 오세요.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